윤석열이는 지금 북한팔이를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이는. 윤석열이는 북한팔이 안 하면 안 되거든. 지금 윤석열이는 북한팔이 해야 돼요. 왜냐니까, 이 사건이 다 터졌잖아. 사건이 다 터지니까, 북한으로 또, 우크라로 눈 돌리기 할 거. 김건희 공천개입 매각 매직 명태균 사건 터지고, 지 음성 녹음 터지고, 거의 뭐, 우리 국민들이 당선 무효급 아니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으로 이제 눈 돌리기. 이제 북한팔이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안보만 강조해도 지지율은 안 떨어지니까. 이제 북한만 강조해도 북한 위기, 북한 뭐 전쟁 위기, 전쟁 도발, 이것만 강조해도 지지율, 보수 할배들이, 덜덜덜덜 떨면서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지니까. 이런 때일수록 북한팔이 계속하고, 우크라 참전, 우크라, 이래 막 하는 거죠. 계속 밖으로 시선 돌리는 거. 그게, 잠깐, 이거 말고 지금 말할 게, 뭐냐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우파들이 마크롱하고, 프랑스도 전에 말했잖아요. 마크롱하고 트리도, 캐나다 트리도, 자유주의 우익형제의 몰락이라고, 지금 저 나라에서는 프랑스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지금 몰락하고 있어요. 지금 우파들입니다. 우파들인데, 우파가 집권했는데 거의 저 정권이 몰락 중입니다. 몰락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디로 눈을 돌리느냐? 외전으로. 우크라로 눈을 돌립니다. 우크라로 눈을 돌려요. 그러니까 이 캐나다의 트리도도, 북한 파병 긴밀 대응해야 된다고, 이제 우리나라 윤석열이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한국하고 캐나다가 북한 파병에 긴밀 대응하자고 전화를 겁니다. 지도 저 나라에서 지금, 우익 정권이 무너지려고 하거든. 외전으로 시선을 돌려요? 응? 마크롱도 지금 프랑스에서 지금 우익 정권이 무너지려고 하니까 지금 어디로? 우크라 지원으로 이제 시선을 돌려요. 그렇죠. 우파 정권이 그렇습니다. 우파 정권이 그래요. 다른 우파 정권만 아니라 좌파 정권도 아마 그럴 거예요. 국내 정치가, 못한다 싶으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게, 그 무능력한 정부의 특징입니다. 우크라에 지금 참전하고 싶어갖고 지금 난리거든요. 우크라에 대해서 참전하려고 난리인데요. 벌써 저기 155mm 포탄을 갖다 33만 발, 33만 발 막 보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경향신문에 만약에 무기를 지원하면 생기는 일이 남북 긴장도 점차 더 고조된다. 윤석열, 김건희 등 악당들이 춤을 춘다. 그다음에 한국 무기 재고 줄어든다. 장기전을 할 것은 뻔하고, 사용 중 무기 수출용 무기도 우크라이나로 전용된다. 한국 안보 취약해지고 명령 가능하다. 한국 안보가 취약해지는 거는, 명명백백하다. 한국 방산 신뢰도가 저하된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안보적으로, 제로섬 게임이다. 일본은 다시 미소 짓는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을 견제해줄 나라는 러시아다.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면 독도 방어를 도와줄 나라가 없다. 한국은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경쟁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더욱 상승하고 동중국해가 더 위험해진다. 일단 발을 들이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 빠져나오려 하면 또 욕을 먹는다. 배신하고 빠져나간다고 또 욕을 먹겠죠. 검찰, 서울대, 매국노 카르텔은 더 힘을 얻는다. 한국의 멸망은 가속화된다. 대일 종속적 시스템과 반민주 독재적 카르텔은 공고화된다. 푸틴은 독재자가 맞다. 미국이 일본에게만 1970년 직전 우주 발사체 기술을 전해줬는데 그 기술을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받았다. 한국의 방산기술 성장은 역설적으로 미국이 절대로 주지 않은 반사적 결과다. 제주 4.3은 미군 정시대다. 미군 정시대에 일어났다. 제주 4.3 학살 사건이. 북한은 독재 국가다. 그러나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이 북한에 진주한다. 그런 말이 있어. 북한하고 우리가 통일이 돼갖고 끝나야 되는데, 이것들이, 지금, 임종석 동무가 북한을 두개 국가론이라 해갖고 북한을 딴 나라로 인정해버리잖아. 문재인 때부터 두개 국가론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북한을 딴 나라로, 우리 헌법상에는 두개 국가론이 아닙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예요. 떨어진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통일을 하면 우리나라 할 거예요. 통일을 하면 남한 겁니다. 똑같은 우리나라가 점령해갖고 우리나라가 다스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다스려야 돼요. 통일을 하면. 그런데 두개 국가론이 되어버리는데 북한이 만약에 쪼개져 버리면 UN, 미국, 일본, 유럽, 트리도, 마크롱, 이 전쟁에 참전한 유럽, 마크롱, 캐나다, 호주, 미국, UN 다 북한의 이익을 다 쪼개가는 기라.
우리나라인데, 북한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가져갖고 통일해갖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 나라를 저거가 식민지처럼 가가는 거야. 북한을 식민지처럼. 우리가 여기서 전쟁해갖고 손해를 이만큼 봤으니, 북한 땅을 우리가 가져가야겠소이다. 북한을 가져가는, 미국이 제일 많이 가져갔겠지? 미국 이만큼, 러시아가 이만큼, 중국이 이만큼, 일본이 이만큼. 우리나라 땅인데. 두 개 국가로는 그래서 인정하면 안 되는 거야. 북한은 죽으나 사나 우리 땅이다. 같은 민족이다. 통일이 안 되는 우리나라 땅이다.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통일돼도 우리가 다스려야지 유엔도 다스릴 수 없고. 그럼 어찌 되느냐? 우리가 두 개 국가로는 인정하면 어찌 되느냐? 북한이 다시 미군정 시대로 되는 수가 있는 거야. 유엔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기라. 우리가 뻔히 옆에서 그걸 지켜봐야 돼. 나중에 북한이 만약 졸망하면. 그래는 안 되잖아요. 뭐 두 개 국가론이야. 이 임종석 이 새끼야. 이 문재인 이 새끼야. 뭔 두 개 국가론이야 이 새끼야. 응?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개소리죠. 근데 그걸 갖다가 윤석열이도 뭐 김태효도 막 인정해주자 막 이지랄 했었던데 그럼 안 되죠. 빨갱이냐? 임종석이하고 같은 빨갱이냐? 안 되죠. 우리 민주당에서는 일단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국군 파병하면 국방장관이 지금 김용현인가? 김용현이죠. 경호처장인 어떤 놈. 금방 그거 탄핵시키겠다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저기 강화에 찾아가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대북 방송하는 거 있잖아. 대북 방송하는 거. 국정원 지원받아가지고 대북 방송하는 것 때문에 소음이 고통이 장난 아니라고. 주민들 좀 생각하라고. 왜 맨날 대북 방송, 탈북자들, 극우 탈북자들. 그 서북 청년단하고 비슷한 거야. 저기 제주 4.3 사건, 4.3 학살 사건에 동참한 서북 청년단 있죠. 그것도 서북 청년단도 탈북자들입니다. 탈북자예요. 4.3 학살 사건에 서북 청년단이 활약을 했거든요. 제주 4.3 사건에 서북 청년단이 활약을 했어요. 그때 미군정 시기에 1947년 48년 미군정 시기에 서북 청년단이 제주 4.3 학살 사건에 활약을 했어요. 왜 그렇게 활약을 했겠어요? 탈북자들이거든요. 남한에 정착하고 권력을 더 얻기 위해서는 더 활약해야 되죠. 더 잔혹하게 활약해야지 확고한 지위를 얻을 수 있죠. 누군들 그렇습니다. 이주민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확고한 지위를 가지려면 더 활약해야 돼요. 더 잔혹하게 굴어야 돼요. 그래야 확고한 지위를 얻을 수 있어요. 그거거든요. 일제 때 순사들. 조선인이잖아. 일제 순사들, 조선인들이 더 잔혹하고 더 적극적으로 독립열사들 잡은 거? 자기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같은 민족인 독립열사를 더 잔혹하게 고문하고 더 잔인하게 잡고 죽이고 한 게 같은 민족인 일제 때 조선 순사들. 자기 지위를, 일제시대 때 자기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주민인 서북 청년단, 탈북자들인데, 북한에서는, 친일파가 탄압받으니까 남한으로 도망왔어. 친일파인데 남한으로 도망왔어. 그리고 북한에서는 개신교가 탄압받으니까 개신교 신자로 하고 합쳐서 도망왔어.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 플러스 친일파들이 평안도에서 남한에는 친일파도 탄압 안 한다더라. 그리고 남한에는 개신교, 종교 가진 사람도 탄압 안 한다더라. 같이 내려온 게 서북 청년단. 그리고 서북 청년단이 내려와가지고 이 자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권력자이든 이승만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권력자이든 이승만이 시키는 대로 하면 지위를 확보받을 거 아니야? 그럼 이승만이가 시키는 대로 이제 4.3 거기서 가장 잔혹하게 굴면 일제순사가 독립열사 잡을 때쯤 가장 잔혹하게 굴면 확고한 지위를 주잖아. 필요한 양민학살, 양민학살을 한 게 서북청년단. 이 개신교, 이 사람들이 학살을 하고 나서 나중에 자리 잡은 게 개신교 장로회. 개신교에서 이제 목사가 되거나, 그러면서 이제 기득권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기득권, 지위를 확보하는 거죠. 그것처럼 이 탈북자, 대남방송 하는 것들도 탈북자들입니다. 탈북자 단체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보수 쪽에, 지령을 받고 활약하느냐. 탈북자 이주민으로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남한에서 이주민으로서 자기들만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는 거야. 돈 되면 무슨 일이든 하는 거야.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자본주의 시장인 남한에서 돈이면 어떤 확보가 되잖아요. 지위가.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오히려 남한에 탈북해서 내려오면 천민자본주의에 물들 확률이 더 높습니다. 탈북자들이 오히려 천민자본주의, 돈이면 무슨 일이든 한다는 도덕관념, 가치관도 없이 돈이면 무슨 일이든 한다는 천민자본주의에 물들어가지고 무슨 일이든 하는 천민자본주의에 물들 확률이 높아요. 왜? 자기 지위를 확보하려고. 어쩌면 자기가 차별받는다는 이 피해망상이나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까? 자기 말투를 보고 좀 이상하네. 이런 눈초리만 봐도 피해받는다는 그런 망상이 있어가지고, 예, 지위를 확보하려고 무슨 짓이든, 돈 주면 무슨 짓이든 하는 그런 천민자본주의. 그거는 역사의 반복이죠. 서북청년단의 반복이죠. 탈북자 극우단체. 네? 역사의 반복은 꼭 이루어진다. 뭐 때문에? 탐욕. 결국 보면 인간의 탐욕입니다. 탐욕. 에휴. 그 탐욕에 따라서 자기 약간 도덕성과 양심은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남한테 피해는 안 주고, 근데 도덕성과 양심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 또 그런 것에 명분을 주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입니다. 그런 악행에 서북 청년단들이 지금 반성이 없어요. 그 노인네들이. 왜? 명분을 준 정치인들이 있거든. 애국심이라고. 당신들이 그때 학살했던 사람은 공산당일세? 하고 딱 정해놓고 명분을 주는 정치인들이 있어. 그래 놓고 그런 못된 정치인들이야. 그런 정치인들이 애국심으로 칠갑해갖고 명분을 줘. 지금도 국정원이나 이런 것들이 대북방송이라고 하면서 대북방송 하라고 지원하면서 애국심이라고 칠갑해갖고 명분을 던져주잖아. 명분. 사실 애국심 아닌데. 애국심하고 상관없는데. 오히려 이렇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해를 끼치는데. 명분 안 되잖아. 그런데 그 명분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돈도 생기고 애국심이란 명분도 없고 지위도 없고 하면서 좋을 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는 거야. 서북 청년단도 그랬을 거야. 돈도 생기고 못된 짓 하면서 사람 죽이고 학살하면서 못된 짓 했는데도 돈도 생기고 지위도 없고 그러면서 응? 애국심이란 명분도 없고. 그런데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고. 4.3 사건은 이제 드러났잖아. 한국에 지금 책 서적 판매 1, 2, 3, 4, 5위가 지금 5위 10위권 안에 거의 7권이 지금 7권까지가 이분 도서입니다. 한강 작가 책입니다. 그 책에 소년은 온단가? 그 책에 지금 이거 4.3 사건 있잖아요. 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민간인 학살로 점철된 대한민국 현대사에 건네는 세계 시민들의 따뜻한 위로였다. 민간인 학살이라고 세계사에서 인정하잖아요. 4.3 사건이. 근데 서북 청년단이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세계사에서 인정하잖아요. 네? 서북 청년단. 탈북자들이 대북 방송하는 것도 나중에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할까? 탈북자 극우단체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 탈북자 극우단체도 이제는 자기들 행동에 조심을 하셔라. 당신들이 지금 천민자본주의에 빠져갖고 돈을 위해서 지위를 얻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게 감춰지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드러나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니까? 나중에 얼마나 부끄러울지 생각해 보시라. 후손들한테 얼마나 부끄러울지. 만약에 통일되고 만약에 그런 순간까지 곧 옵니다. 통일이 이제는 난 좀 빨리 올 거라 봐요. 생각보다. 그때 당신들의 행동이나 당신들이 했던 치적이 얼마나 부끄러울지 역사에 곧 드러납니다. 탈북자. 네? 대북방송하던 당신들. 돈이면 무슨 짓이든 했던 탈북자 극우단체들. 곧 드러나요. 진실은. 이렇게. 서북 청년단은 좀 늦었어요. 진실이 드러나는 게 학살이었다는. 민간인 학살이었다는 게 지금 한강 작가님 덕분에 드러났지만 좀 늦게 드러났죠. 하지만 이제는 좀 빨리 드러날 겁니다. 대북단체, 대북 극우단체, 탈북자 극우단체들 악행이 곧 드러납니다. 곧 드러나요. 진실은 감춰지지 않아요. 네? 그거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짓 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이제 곧 통일될 것 같은데, 이제 미국 대선이 7일 남았나? 그 전에, 이제 윤석열이가 발광을 할 것 같은데, 그것만 막으면 뭐.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어떤 팬티를 입었는지도 아는 탈북자들이라고. 만약에 통일된다 해도 김정은이가 죽든가 막 이런 거보다는 아주 평화적인 통일되겠죠. 탈북자 애들 말합니다. 탈북자 애들이 좀, 한국 애들보다, 한국 2030 MZ세대보다 탈북자 MZ세대를 보니까 더 천민자본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뭔가, 말한 거 들어보면, 그걸 비판하기도 그래. 왜냐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 생각하는 거지.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안 그랬을까? 그런 유혹에 안 빠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 그러니까, 마냥 또 그런 탈북자들을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럴 수는 없다고 봐. 그래도 이제 좀 탈북자들도 좀 자각을 하시라. 좀, 그렇게 막 먹고 살기 힘들지 않으면 좀 자각을 하시고 역사에 이제 자기들도 기록된다는 자각을 하시라. 이제 온라인에서는 다 기록이 되니까 자각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라. 응? 아닐 가능성. 북한 파병 규모 최소 1만 1천 명 이상으로 판단하는데 아닐 가능성. 근데 막 뭐라더라. 우크라 젤렌스키는 북한군을 갖다가 뭐 죽였다 막 이런 언론을 뻗뜨리고 있던데. 북한군을 막 죽였다.
북한군 배에서 기생충 많이 나왔다. 막 북한군 배에서 기생충이 많이 나왔다 하더라. 아니면 북한군 키가 작다 하더라. 못 먹어서 키가 작다 하더라. 막 그런 뉴스만 막 나오잖아. 마치 북한 사람을 비웃는 듯한 뉴스만 막 자글자글 하잖아, 지금. 응? 막 보면 요새 나오는 뉴스들 보면 유튜브도 그렇고 우크라를 억수로 편드는 뉴스고 북한을 조롱하는 듯한, 북한 사람을 조롱하는 듯한 뉴스야. 북한을 그렇게 못 먹으면 쌀 좀 갖다 줘라, 좀. 쌀 좀 갖다 줘. 우리나라는 쌀이 넘친다며, 쌀이 썩어 난다며. 그럼 북한한테 좀 갖다 줘라, 쌀을. 같은 민족인데. 우리나라는 쌀이 넘쳐난다며. 그리고 쌀값이 맨날 쌀값 뭐 하기가 그렇다며. 그럼 북한에 쌀 좀 갖다 줘라, 좀. 그 굶는 애들 좀. 그리고 우리나라 기생충, 북한 배에 구상충 많다며. 구충제 좀 갖다 줘라. 구충제 얼마 한다고. 아프리카 그런 애들 돕지 말고 북한 좀 도와라, 좀. 북한에 좀 구충제 좀 갖다 줘라. 응? 우리 민족인데. 아프리카에 13조 지원하지 말고. 아프리카에 13조 그런 거, 차관 그런 갚아주지 말고. 북한에 좀, 북한에, 우리 민족이잖아. 어차피 북한이 건강해지갖고 하면, 같이 동락 좋잖아. 같이 발전하면 좋잖아. 북한에 좀 주면 어때서? 아프리카에 13조 주는 것보다 차라리 북한에 좀 주는 게 난 더 나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더 나을 거라고 봐, 나는 솔직히. 말도 통하잖아. 부지런한 노동력, 말도 통하지요. 응? 학력도 높은 편이에요, 북한도. 북한도 학력이 높고, 아프리카 같은 데보다 훨씬 학력이 높고, 부지런한 노동력이 북한은 준비돼 있어요. 우리나라, 일론 머스크가 한국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들 거라는데, 2년 만에 또 그런 거야. 3분의 1로, 저거는, 일론 머스크 너희 나라는 걱정이야, 이 새끼야. 100년, 3세대 뒤에, 100년 뒤에 3분의 1로 줄어들 거란 말이야, 100년 뒤에. 니나 걱정해, 이 새끼야. 너희 나라나 걱정해, 이 새끼야. 3세대 뒤에 3분의 1로 줄었는데, 3세대 뒤에. 일론 머스크 너희 나라나 걱정해, 이 새끼야. 우리나라 북한하고 통일하면요, 북한 사람들 애 잘 낳아요. 북한하고 통일하면요, 3분의 1로 안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노동력하고 풍부한 노동력, 한국보다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 들이면, 너희 나라는 자식아 총 드르륵 쏴가지고 다지기고 그러는데, 너희 나라는 걱정해, 새끼야. 일론 머스크 새끼야. 기껏 나와도 저 나라는 막 총알로 막 다지기고 그러는데, 너희 나라 걱정해, 새끼야. 그렇죠, 아르미님. 풍부한 자원도. 그러니까요, 북한에 투자라 생각하고,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투자할 패사, 그거 가서 아무리 자원이 비싸고 뭐 좋은 게 있더라도, 운반비가 들잖아, 운반비가 많이 들잖아. 석유도 운반비인데, 석유 같은 것도 운반비인데, 천연자원도 운반비인데, 북한은 운반비가 적게 들잖아. 우리나라하고 운반비가 적게 들잖아. 원가가 낮아지잖아. 그러니까 이 유통비가 북한하고는 일단 적게 드니까 만든 거하고 제조 원가가 일단 낮아져요. 유통비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관계야, 북한하고는. 자꾸 북한한테 퍼준다 그래. 보수들이 뭘 모르고 자꾸 퍼준다 그래. 바보냐? 그럼 일본이 우리한테 퍼줬냐? 일본이 우리한테 퍼줬어? 우리가 한창 경제 발전할 때, 박정희 정권 70년대 일본 한일 경제 협약을 맺을 때, 일본이 우리한테 퍼줬어? 아닙니다. 한국을 이용해갖고 경제대국 2위가 되었어요, 일본이. 우리 값싸고, 부지런한 노동력, 한국인 노동력을 이용해가지고 일본이 경제대국 2위를 유지한 겁니다. 박정희 때. 박정희 군사 독재 때. 그럼 지금 북한하고 비슷한 사정이에요. 북한도 일당 독재입니다. 일당 독재 때 부지런하고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도 경제에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도 이용할 수가 있어. 과거에 일본이 우리 남한을 이용했던 것처럼. 같이 상생할 수 있어요. 퍼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우리가 다 수탈해갔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지. 우리는 일본처럼 그러면 안 되겠지.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는 북한하고 같은 민족이니까. 북한을 개발시켜주면서 같이 상생하고 언젠가는, 연립형 통일, 막 이런 식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미국이 가져간다. 유엔이 가져간다. 일본이 가져간다. 유럽이 가져간다. 이런 식의 방해 조건을 차단을 해야겠죠.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응? 참.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보수 쪽들은 맨날 북한 빨갱이, 북한 배척, 이거밖에 몰라. 아니, 경제 부자 되고 싶다며, 부자 되고 싶다면서요. 당신들 좀 노후에 안락하게 보장받고 싶으면요. 경제에 좀 투자하고, 그런 걸 좀 아셔야지. 참. 서로 상생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우면서. 그래 살아야지. 아휴, 참.